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와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이어가긴 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후반 주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보다 심각하다면은 시장은 안 좋게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에 이 수치보다 좋다면 아직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어닝 시즌 모두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기대감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전일부터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시설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중국인들의 국내외 여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특별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한 이런 부분에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74.63달러로 플러스 1.1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좋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현재 가장 완벽한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 추세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고요.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5.0%로 둔화이 되면서 이 CPI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이 중국이 열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망세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쪽에 조금 기울어 있는 관망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마냥 불안한 것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경계 심리는 있지만 열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올라가기 시작한 숫자가 보여지고 있다. 이 부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렇게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려고 하니까 바로 이 미국이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중국계의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규제를 걸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더욱더 고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그 무엇보다도 이 중간에 껴갖고 정치적인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연결해서 본다면은 단순하게 회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제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미국, 다시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디램의 가격, 반도체의 가격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가전제품이나 철강, 화학, 정유 역시 총체적 부진이 예고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F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카드사나 저축은행 역시 순이익이 줄줄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증권사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증권사까지 이 타격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는 피해가는 건 아니냐? 이런 거 아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유동성 작은 회사나 이렇게 실적이 감소한 회사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계속 높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겠죠. 200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우스풀한 얘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의 이 흐름을 만약에 보신다면 2008년, 9년, 10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들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실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지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은 배터리로 대체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는 건 나중에 이 사이클이 도는 시장에서 전기차의 이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니까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 이 소재부터 완제품들까지는 항상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보이겠습니다. 그냥 몇 년은 계속 우상향이다라고 생각해도 우상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보안 쪽의 핵심은 AI 영상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AI 쪽이 이 보안 쪽이랑 합쳐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관련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가 확실하게 열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콘서트 관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팬이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 쪽에 콘서트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엔터 기업들의 몸값의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이 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SM, JYP, YG까지 한 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란에 다시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내용이 21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것이다. 이 부분이었죠. 오늘 딱 터치를 해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하나씩 보자면 사업적인 부분은 여전히 좋습니다. 한수원에서 우간다 원전 건설 사업에도 참여할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외에도 유럽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원전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물량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먹거리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은 향후 몇 년 동안 증가를 하면 하지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다호 SMR 사업 착착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 중에 한 명이 두산이고, 이 대주주 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진행을 했던 게 이 주기기의 납품은 두산이 진행한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로서 이제 원전 건설에 함께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까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SMR의 특징이 기존의 원전과 비교했을 때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한다? 요건 아니거든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소형이라는 게 들어간 만큼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건설이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보다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히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진국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다가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이외에 원전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선진국들 역시도 차근차근 이 SMR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두산은 뭐다? 아, 하나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엔 주가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주는 건 현재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과거랑 비교하면 뭐 올라간 것도 아니긴 하죠. 그래도 지금 나오는 모습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속 뉴스 나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예,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 개인들만 털렸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는 보이지만 결국에 매수한 건 누구였다? 외국인이랑 기관이었다. 그러면 잘 하면은 우리가 일단 1차적인 저항으로 봤던 121선 요 라인까지도 손쉽게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연결만 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흐름이 바꾸게 된다면 쉬어가는 이 타이밍이 필요하겠지만 자, 그리고 지금 121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으면 어떤 그림이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이것도 이렇게 넓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림이 여기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때 121선 돌파하면은 자, 계속 여기 돌파를 실패한 만큼 힘이 응축됐단 말이에요. 튕겨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데처럼 그랬을 때 볼린저를 타고 간다? 그럼 계속 우상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로 481선을 잡긴 했지만 이 이상도 올라가는 거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조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몇 번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하기도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그리고 그 다음 여기 2만원 언더 부근까지 노려보는 거. 2만원에 매물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목표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좋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낮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61선 요 라인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61선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쭉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사업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깔 게 없었다. 그냥 쭉 이어서 보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수급을 봤는데 오늘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개미들만 털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된다? 그럼 저항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 저항 손쉽게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저항이 어디다? 121선이다. 근데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된다? 힘이 농축됐던 부분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쭉쭉 추가 상승 기대 가능하다. 그랬을 때 1차 목표 어디? 481선. 2차 목표 어디? 2만원 언더까지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은 수급 봤는데 개미들만 계속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그냥 홀딩하면서 보다가 뚫어? 다음? 뚫어? 다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마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추춤추춤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산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차적인 우리의 목표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상단 요걸 완벽하게 그려냈으니까 요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씩 다음 스텝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한번 정리를 끝마쳐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열심히 제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멤버십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벌써부터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년 맞이해가지고 찍은 영상에서도 로봇이랑 AI 말씀드린 거 있는데 최근에 계속 급등했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멤버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